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 조각을 현행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수위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임명된 신임 여가부 장관은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저렇게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가부 폐지도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거는 지키지 않고 왜 청와대 이전만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지난 한 달을 허비를 했느냐, 왜 기준이 이렇게 다르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읽어보다가 이런 이야기 같으면은 청와대 이전은 잠시 보류하겠다. 새로 정부를 구성해서 지금 할 일이 많다. 특히 안보 문제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겠다. 이런 논리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안철수 위원장이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이런 발표 내용은 저는 이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 조직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법 바꿀 수 없잖아요. 여기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 논리를 그냥 청와대 이전에 옮기면은 청와대 이전보다는 더 시급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청와대 이전 문제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즉 이 논리죠. 임명된 신임 여가부 장관은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즉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보면은 문제점이 뭔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머리에 왜 이렇게 청와대 이전이라는 이 키워드가 꼽혀버렸는지.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빌리면은 거기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니까 막 속된 말로 재수 없다.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이 정도 나가면은 정말 무엇이 쉬웠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천하 제1복지라고 합니다. 복지, 복복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라고 그 수백 년 전에 그 청와대 뒷 언덕 바위에 새겨놓은 글이 1990년대에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죠. 복지니까 거기서 7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이끈 분들은 비록 한국 정치 현실에서 또 민주 발전 과정에서
희생되어 가서 가지고 개인이 가족이 그렇게 했던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분들의 그런 희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발전했다고 본다면은 그게 진짜 복지죠. 아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편해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북한식으로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저 주석국이 길집니까? 주석국에서 3대 세습 잘 해먹고 있으니까 저기가 길집니까? 주석국이 흉지 아닙니까? 청와대가 길지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머리에 누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저기는 흉가다.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그 생각을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일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공약을 했다가 갑자기 용산 시대로 뛰고 그리고 국방부 합참 들어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하고 이런 모든 일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과반수가 반대하고 그래도 밀어붙이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성스러운 일이다. 이게 용감한 일이다. 무슨 의거를 하는 거다. 청와대는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 앞에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5월 10일에는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런 거의 막말 수준의 이야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요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역사관이라는 게 이게 영혼입니다. 이념보다 더 앞선 게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이 잘못되면 이념이 잘못되고 이념이 잘못되면 정책이 잘못됩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의 머리에 이런 역사관, 삐뚤어진 역사관, 부정적 역사관을 누가 심었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똑같은 사례가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영삼은 그 어머니가 간첩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머릿속에 부정적 역사관을 누가 심었습니다. 부정적 역사관을 심으니까 그 뒤에 발언이 다 좌파가 하는 발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소중하다. 김일성이가 그 연설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역사는 임시정부에서 문민정부로 그 정통성이 바로 이어진다고 함으로써 자기 앞에 모든 정권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로서 끝난 게 아니라 드디어 역사 속에서 이미 정리된 걸로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었던 12.12 사건, 5.18, 5.17 이런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켰습니다. 그게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했습니다. 그 상징인 한국 현대사 정통성의 상징인 과거 대통령 집무실을 때려 부수고 옛 중앙청을 건물을 조선 총독부가 있었다 해가지고 그것도 때려 부숴버리고 그런데 민족정의가 살아나기는커녕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매달렸습니다. 일본 정부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스와핑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일본이 딱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반일 행각에 불만을 딱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를 한 거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강택민 만난 자리에서 실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딱 기억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김영삼의 버르장머리를 고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머릿속에 들어간 이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청와대 하나로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이 방침은 뭐 현실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 합리성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는 걸 용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래 못 갑니다. 용산 이전 문제 이거 5년 갑니다.